제68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나라가 아주 어수선합니다. 마치 진흙탕 속에서 서로 아우성치며 엉켜 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김경수 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라고 하는 집회를 열고 김경수 지사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엊그제는 당의 지도부가 창원에 가서 최고회의를 개최하고 경상남도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김경수 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경남도민운동본부 대표단 면담을 하더니 이제는 사법부를 짓밟으며 정권 수호에 나선 것입니다. 자기들이 임명한 사법부를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삼으며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당이 대통령 측근 한 명을 살리겠다고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고 판결 불복 운동을 부추기며 삼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에 정면 도전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을 구속하면서까지 사법농단에 회초리를 든 더불어민주당이 공개적으로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고 정부 여당의 통제하에 두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법치를 훼손하고 삼권 분립을 뿌리채 흔드는 여당의 오만한 권력 남용을 보면서 나라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여당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어떻습니까? 건전한 비판과 견제로 국정 운영의 균형을 잡아주어야 할 야당의 역할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를 열어서 도탄에 빠진 민생을 건질 생각은 죽어도 없고 오로지 당권 쟁취와 또 역사를 과거로 돌리려고 하는 생각에만 급급해 있습니다. 전당대회는 온통 극단적 지지자들에 의해서 극우 정치의 잔치상이 되고 있으며 5.18 망언으로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발언으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는 의원들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징계 유예 조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일 뿐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지도부는 왜 남의 당의 일에 간섭하느냐고 역정을 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하지 못할 말들이 나오고 있는 정도까지 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언행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들입니까? 거대 양당은 언제까지 정치적 이익만을 따질 것입니까? 거대 양당이 앞서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극단 세력의 발호를 방조하고 있습니다. 당장 국회를 열어서 산적한 민생 현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국회다운 국회를 보여드려야 합니다. 기득권 양당은 항상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바른미래당은 김삼화 의원이 주도한 원전 문제, 이동석 의원이 주도한 국내 관광의 활성화, 최도자 의원이 주도한 지역 아동센터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민생 문제를 하나하나 챙기면서 국민의 삶이 나아지도록 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어제 정치 쟁점화가 되지 않고 쉽게 합의할 수 있는 각종 민생과 경제 및 개혁 법안들에 대해서만이라도 여야가 국회를 열어서 상임위와 법안 소위를 먼저 열고 합의를 시도할 것을 양당에게 제안했었습니다.
자유한국당 먼저 답해야 합니다. 한국당이 과거 정권의 무능과 부정부패로 인해서 우리 경제와 민생의 기반을 어렵게 만들었고 대한민국을 혼돈되게 만들었던 당사자입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과거에 대해서 전혀 반성도 없고 야당이 된 후로는 민생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기로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민생과 경제를 위해서 즉시 국회로 돌아와야 합니다. 민주당 역시 여당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여당은 정부의 국정 운영은 물론이고 국회 정상화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정당입니다.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핑계를 대더라도 여당보다 더 큰 잘못이 있는 곳은 없습니다. 특히 1월달 임시국회를 보이콧했을 정도로 무책임했고 여당으로서의 자격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보이콧 정국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과 답변을 먼저 내놓아야 합니다. 윤리위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과 관련된 것만 처리하자는 것도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와 공정성을 보여야 합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양당이 우리 경제와 민생을 위해서 정략적 이해관계를 버리고 오늘이라도 곧바로 국회를 정상화시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어제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로 인해서 건설이 전면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 공론화에 관련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탈원전을 강행하기 위해서 형편없는 공론화 절차와 무책임한 결정이 뒤섞이면서 국론만 분열시켰습니다. 국가 에너지 정책의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공론화위원회가 목적을 벗어난 결정, 또 총리 훈령을 넘어선 월권 행사 등 많은 문제를 노출했습니다. 이참에 정부의 갈등 관리에 대해서도 되돌아봐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갈등 조정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민주당은 특유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모 민간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인당 GDP의 약 27%를 사회적 갈등 관리 비용으로 소모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갈등으로 인한 국론 분열과 국가적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공론화 시스템 및 법제화를 서둘러야 합니다. 1월 중순에 바른미래당의 바른미래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신한울 3호기, 4호기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82%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신한울 3호기, 4호기 건설 재개 여부를 묻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고 절실합니다. 저는 이미 지난달에 탈원전 공론화를 포함해서 국가 에너지 정책 전반을 논의하고 진행할 범사회적 기구의 구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공론화 기구를 구성해서 국가 에너지 정책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각 정당에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북한 문제만 나오면 이성을 상실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또다시 대북 이성 상실 증후군이 도졌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필요하면 남북 경협은 대한민국이 다 따먹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몇 달 전에도 비핵화 전에 제재 완화해야 된다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왕따가 된 적이 있습니다. 수백조가 들어갑니다. 철도, 도로, 또 여러 가지 대북 투자들 하려면 십수년에 걸쳐서 수백조가 들어가는 돈인데요. 이 투자는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비핵화 이전 조치가 아니라, 비핵화 전 조치가 아니라 완전 비핵화가 된 이후에 검토해야 되는 비핵화 후 조치들입니다. 이런 천문학적인 투자들은. 그리고 비핵화가 된 후에도 경제 타당성을 검증하고 난 다음에 시행해야 될 조치들입니다. 비핵화를 위해서 마중물로 당근으로 쓰는 그런 당근들이 아닙니다. 이런 철도, 도로. 그리고 트럼프가 들으면요, 문재인 대통령 정말 국민 재산 많이 불려주는 경제 능력 있는 대통령으로 착각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경제 훨씬 더 잘하고 있고요. 경제에 유능합니다. 그런 트럼프조차도 북한에 여전히 투자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해서 투자 안 하겠다는 것인데, 무슨 똥배짱으로 경제도 모르는 대통령이 투자하겠다고 큰 소리를 칩니까? 국민 세금은 대통령의 호주머니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당근을 제시할 때도 아니고 최대한 북한을 압박해서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야 됩니다. 비핵화가 제대로 안 됐는데 투자했다가 또 비핵화가 중단이 되면 투자했던 것 전부 다 디폴트 됩니다. 다 우리가 다 뺏깁니다, 북한한테. 그럼 남북관계 엄청나게 악화됩니다. 그래서 항구적인 남북관계 개선,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라도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발행했던 부도수표는 즉각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외모 가이드라인을 조금 고치겠다고 합니다. 아직도 여성가족부는 자기들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전혀 본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가부는 외모 가이드라인 전부를 폐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선미 장관의 이런 검열 독재 발상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됩니다. 아이돌들은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좋아하고요. 뭐 일부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대다수가 좋아하고 전 세계인들이 환호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국위 선양과 그걸 통해서 외화를 획득하고 세금을 냅니다. 그 세금 받아먹고 운영하는 여가부가 아이돌들 밉다, 다 죽이겠다는 이런 발상입니다. 이건 정말 유신시대 때나 있었던 전체주의적 발상이고 반헌법적인 발상인 겁니다. 여기 보시면 외모 가이드라인입니다. 외모 가이드라인. 제가 엊그저께 유튜브에 올렸지만 아이돌들 외모가요, 여성가족부 외모보다 훨씬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유신시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외모에 어떤 지침을 주겠다고 하는 반헌법적 발상에 대해서 진선미 장관은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반헌법적 발상에 대해서 여가부 장관이 사과하지 않으면 여가부를 반헌법적 기구로 명시하고 여가부 해체운동에 들어갈 것임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졸업 시즌입니다. 사회로 향하는 우리 젊은이들의 발걸음이 가벼워야 하는데 마음만 천근만근입니다. 자코리아에서 금년 1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4년제 졸업 예정자 중에 정규직 취업은 11%,
비정규직 취업은 10%, 79%는 아직 취업을 못했다고 합니다. 취업이 2016년도에 비교하면은 크게 줄어든 수준입니다. 미취업자들은 졸업하면 실업자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2월 고용 통계가 나빠질 것만 걱정하고 있습니다. 20대 실업자 수는 20만을 훌쩍 넘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작년 가을 통계청이 조사한 것을 보면 삶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경제활동 상태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쉬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집단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19에서 29세가 이 집단의 3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취준생의 경우에 다른 집단에 비해서 부정정서도 월등히 높게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포용국가 4대 사회정책 목표를 통해서 국민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다 하면서 기본 생활이 가능한 사회 안전망과 사람에 대한 적극 투자, 더 많은 좋은 일자리, 충분한 휴식 보장을 얘기하고 행복한 삶은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삶의 만족은 일자리에서 출발합니다. 포용국가가 되려면 일단 내 생활이 안정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만족도가 엉망인데 무엇을 포용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진정 포용국가를 만들고 싶다면 먼저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어야 했습니다. 정부는 금년까지 일자리 예산으로 78조 원을 집행하지만 좋은 일자리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고 일자리 통계는 단기 일자리로 땜질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단기 일자리는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가 아닙니다. 국민 혈세를 투입해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단기 처방에 불과합니다. 대통령은 이런 단기 일자리 만들겠다고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건 아닐 것입니다. 이런 단기 일자리 카운트하자고 청와대에 일자리 전광판을 설치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는 시대의 트렌드를 제대로 읽을 때 나옵니다. 꼭 대통령이 일자리위원장을 해야 한다는 법도 없습니다. 못하겠으면 잘하는 사람한테 시키십시오. 말뿐인 일자리 정부인 것처럼 말뿐인 쭉정이 포용국가가 될까 우려스럽습니다. 법사위와 사개특위 간사로서 민주당의 사법부 흔들기 행태에 관련해서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사법부는 흔들림 없이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권한으로 독립하여 심판에 전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경수 일병 구하기에 나선 민주당의 경거망동이 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집권 여당이 스스로 나서서 법치주의와 헌법 질서를 진정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김경수 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 간담회는 말이 좋아 기자 간담회지 정치 권력이 관변 법조인들을 동원해서 사법 유린의 한마당을 벌인 잔치가 되었습니다. 국가 경제가 초토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집권당이 고작 한다는 일이 파렴치한 중범죄를 저지르고 법적 구성된 자기 당 소속 유력 정치인 구명운동이라는 사실에 기가 막힐 뿐입니다. 간담회에서는 당연히 아무 말 대잔치가 벌여졌습니다. 김경수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를 했더라도 공범 여부는 따져봐야 한다며 댓글 조작을 함께 모의했더라도 댓글 조작을 함께 안 했다면 무죄라는 국민의 법 상식에 정면으로 반하는 궤변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판결문 분석이라는 미명 아래 재판부를 조롱하고 사법부를 능멸하고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가 자행됐습니다. 자기들 입맛에 맞으면 좋은 판결이고 그렇지 않으면 총질을 해대고 있는 모양입니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마치 자기들의 산하기관쯤으로 인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법부가 더불어민주당의 조직국 옆에 붙어있는 사법국으로 인식하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진작부터 김경수 법적 구속을 적폐 세력의 보복 판결로 규정하고 오만한 권력의 칼날을 법정에 들이댔습니다. 과거 군사정권이 벌인 사법부 신여 만들기와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보석을 신청하면 법원이 받아줘야 한다며 김경수를 석방하라는 아나무인의 요구를 백주대낮에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이 사법부를 압박해야 한다며 이른바 문바들을 앞세워 사법부 공격을 감행하겠다는 중국 문화혁명기 홍위병식의 대응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노골적인 사법부 공격과 압박은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김경수 구하기를 빙자한 사법농단입니다. 양승태를 능가하는 사법농단입니다. 군사정권의 버금가는 사법유린입니다. 민주당은 김경수 구하기를 빙자한 사법농단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권력을 앞세워 삼권 분립을 유린하고 사법부 독립을 뒤흔드는 경고망동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도가 지나치면 재앙을 초래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대표, 의장 얘기하네.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합니다.